가깝지만 낯선 진료실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엄재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둘이 모여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만성 방광 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도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만성 방광 부전 뭔가요? 방광부전 되게 듣기 생소하시죠? 네. 한마디로 방광 기능의 말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비뇨기과적으로 문제가 반복되면서 치료가 방치되거나 지연되면서 각종 배뇨 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이 방광 기능의 말기 상태, 방광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으니까 되게 무서운데 이 방광이 딱딱해졌다는 생각만으로도 뭐 진짜 뭔가 소변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따라서 다른 장기들처럼 네. 방광 기능도 당연히 노화에 의해서 기능이 그냥 단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방광 밑에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나 네. 전립선 암 또는 요도 협착, 요도 폐색처럼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방광 내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 이런 말기 상태, 방광 부전 상태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만성으로 가서 안 좋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초기에는 약간의 경도의 불편감으로 예. 생각하다가 요실패라고 요패 어. 소변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내가 소변을 보려고 용을 써도 이게 너무 무섭다. 똑똑똑 떨어진다거나 또는 소변이 나오다가 끊긴다거나 아무리 내가 배에 압력을 가하고 눌러도 안 됩니까? 눌러도 소변 시작이 안 되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소변을 담다가 되면은 이게 넘쳐 흐르는 거죠. 이 범람성 요실금, 인류성 요실금 넘쳐 흘러서 소변이 새버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배뇨장애도 증상도 심각하고 부작용 후유증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걸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치료법은 있겠죠? 사실 이제 만성 방광 부전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요? 또한 이제 완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 그 이유는 이제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5년, 10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성 방광 부전은 결국 10년, 20년 정도를 치료를 방치해서 생긴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20대, 30대로 돌아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완전히 이제 방광이 기능이 빵프로가 될 때까지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만성 방광 부전의 치료법이고요. 방광 부전 환자분들은 잔뇨가 늘 남습니다. 남겨둔 잔뇨는 금방 또 소변을 채우기도 하지만 썩어서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결석도 이물질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방광 압박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르는 거. 그렇죠. 짜주는 파워가 약해진 거기 때문에 손으로 시골 상부를 눌러가지고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건 안 되고 요관, 방광, 이음부의 판막이 괜찮은 분들, 눌러도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판막이 정상이라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압박법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방법이 또 이제 청결 자가도뇨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방광 기능 상태를 평가한 다음에 하루나 3일에 한 번마다 본인이 스스로 도뇨관을 착용을 해서 소변을 잔뇨가 제로가 되게끔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방광 수압 확장술이라고 그래서 방광을 키우는 건가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방광의 수액을 한 1000cc, 1500cc 가득 채워서 최대한 방광을 늘려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마다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방광 성형술이라고 그래서 대장이나 소장의 장기를 절제해서 그걸로 방광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수술 시간도 뭐 8시간, 10시간들만큼 굉장히 큰 수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치료도 어렵고 이게 그 수술해도 그 관리도 굉장히 힘든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뇨의학과 Q&A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방광부전은 일단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삶의 질의 퀄리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데요. 잔뇨가 많이 남기 때문에 염증, 소변이 썩으면서 요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고요. 소변이 방광에서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다면 요관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아이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신장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신장에 소변이 고여버리는 수신증. 그로 인해서 신우신염이라든지 이런 신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소변의 성분이 자꾸 응집되고 결집되면서 결석, 방광결석, 돌이 생기는 네. 거죠. 최대 크기는 8cm까지 돼 있는 주먹만한 돌이 방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요로폐색, 비뇨생식기 원인에 의해서 당연히 많이 생기지만 네. 우리가 이제 중풍 환자들 네. 또는 치매 또는 중추신경계, 허리에 협착증이나 디스크, 척추 손상 환자분들은 대뇌에서 연결되는 신호가 전달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방광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를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소변을 참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저절로 흐른다거나 지금 내가 소변을 보고 싶은데 안 열리는 거죠. 관리학 때문에. 아, 이게 비뇨 계통의 문제로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 이게 신경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군요.